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까지만 해도 9,100불대에서 잘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었다가 상승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은 실패로 돌아가면서 8,900불대, 8,800불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자 다른 알트코인들 마찬가지로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XRP 역시 23센트 후반까지 하락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저희가 시총을 잠깐 살펴보면은 어느샌가 이더리움과 XRP 격차는 더욱더 벌어졌고 XRP와 비트코인 캐시 사이의 시총 같은 경우는 더욱더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XRP 같은 경우는 들어온 자금보다 빠져나간 자금들이 상대적으로는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더 갈수록 XRP에 대해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XRP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가는 것은 물론이며 지쳐가고 화내거나 욕하는 것을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움직임이 전혀 없는 XRP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한번 또 정리해본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소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국가별 ODR 유동성 볼륨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필리핀 쪽입니다. 필리핀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 후 약간 침체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으나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호주 같은 경우 꽤 많이 볼륨이 떨어졌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반면에 어제 저희가 인터뷰에서도 들려드렸었던 비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최고치를 갱신한 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비소가 언제쯤 이 라틴 아메리카 쪽, 남미 쪽의 송금로들을 더욱더 많이 뚫어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목표가 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올해 말까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요. 최근에 XRP의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이 과거에 빵형이 한국 방문했을 때 뒤에 보시면 딱 한국말로 나와있죠. 자, 아무튼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가지 질의응답 시간을 또 가졌었는데요. 여기에서 빵형이 XRP를 국제 준비통화로서 소개하는 부분을 누가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표하고 있길래 저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 영상 같은 경우는 뱅크 XRP님께서 본인의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거를 제가 한번 부분만 이 준비통화 발언이 언급이 된 부분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통역가분이 계셔가지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던데 통역까지 나오니까요. 일단 이 부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라피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XRP를 사용해서 거래가 진행이 될 텐데 현재 거래가 1000억 개 가지고는 좀 앞으로 거래량이 많아지면 모자라게 되지 않을지 그에 대해서는 해법을 어떻게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시죠? 동아사이스 오가이제 맞습니다. This is a question regarding XRapid. So it seems, according to your explanation, XRapid would use XRPs as a part of the transaction. Do you think that the existing issued 100 billion XRPs will be enough to cover once the XRapid service scales to a global full scale, or would there be a shortage? Well, so when XRP was created, this actually was created before Ripple existed. The creators of XRP decided there'd be 100 billion units because they saw it as rather than having a smaller number with a very high price, they saw it as something they wanted to be effectively a global reserve currency. I think the opportunity, well, there never will be more than 100 billion XRP. All the XRP that have ever been created have been created. 아시다시피 XRP가 저희 리플이 설립이 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XRP를 만드신 분들의 생각은 이거를 1000억 개, 아시다시피 1000억 개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보완이 되었고요. 그렇게 개발을 애초에 하셨던 이유는 소량의 굉장히 비싼 화폐보다는 다량의, 그래서 마치 전 세계적인 어떤 기초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리저브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When I think about solving the XRapid problem, I think less about the number of units, and I think more about the velocity of how quickly those units are transacting between various
digital asset exchanges. So far, we're seeing, we've had days where billions of dollars of XRP have traded without any problem, without any scalability problems. Certainly, one of the advantages of XRP has been its effective ability to scale very, very efficiently compared to other digital assets. 그래서 그 개수가 1000억 개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이것이 부족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결국은 거래의 회전 속도를 얼마나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변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 XRP 거래들이 굉장히 회전율이 좋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억 달러의 거래가 아무 문제 없이 처리가 되고 있고 XRP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자체도 굉장히 확장성이 뛰어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이때는 엑스래핏이 상용화가 되기 전이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엑스래핏 못 나온다는 소문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XRP 자체가 디자인될 때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음모론들이 많이 있었죠. 리플사와 XRPD에는 거대한 세력들이 있다, 로스차일드가 관계를 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판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스타트업 기업인 리플사가 꽤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나가면서 전 세계에 힘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다고 싶을 정도로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모자라는 거 뭐죠? 바로 가격 상승, 가격이 안 오르고 있죠. XRP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이 질문자도 이야기를 했듯이 전 세계가 XRP를 사용하게 된다면 1000억 개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만약에 사업을 성공시켜가지고 XRP가 전 세계에 사용되게 된다면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도 XRP 가격이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더욱더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너무 나가면 안 되니까 또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이영이 한국에 언제 다시 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 쪽에서도 파트너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방문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다시 오게 되면은 빠이영을 욕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부디 오기 전에 XRP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독일의 지불 스타트업 기업 중에 테라페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투자 회사들로부터 인수가 되게 된 그런 회사인데요. 인수에 참여하게 된 회사 같은 경우는 프라임벤처스, 팔테크 아프리카 매니지먼트 등등이 이제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테라페이에서 최근에 남긴 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었지만은 리플사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들이 남긴 글에는 리플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과 함께 일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스턴 유니온, 비자, 엑스프레스 머니, 머니트랜스, 파가, 리아머니 트랜스퍼, 그리고 머니그램 등등인데요. 여기에 이제 리플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라페이에서도 리플사에 관련된 기술을 사용을 했던지, 리플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활용을 했던지, 아무튼 여러 회사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테라페이 역시 작은 회사는 아닌데요. 2015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그 후로 전 세계적으로 25개의 라이센스를 따냈고 이를 바탕으로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지역들로 보자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인수권을 통해 가지고 테라페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빠르고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 과정 속에서 리플사의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나쳐갈 수 있는 짧은 기사 중에 한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리플사의 글로벌 핀테크 확장 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사인데 최근에 리플사가 맺은 파트너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지모와 국내 기업들, 센트비 등등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아지모 CEO가 ODL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ODL을 통하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 모두 다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죠. 여기에 더해서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이 ODL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 생각에는 현 외환 거래 방식을 리플사의 ODL이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으며 결제 시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CEO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이 ODL, XRP에 활용한 ODL이
외환거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리플사의 마커스 트레처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리플사에게 있어서는 리플사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 돈을 움직이는 것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파트너십들을 하나둘씩 만들어가고 있는 리플사라고 지금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보고 있는 비전이 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질병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죠. 특히 일본, 올림픽 취소까지 혹은 연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인 모임들이 계속해서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일본에서 이 행사가 열리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핀썸, 블록체인과 비즈니스에 관련된 국제 행사였었는데요. 여기엔 또 당연히 리플사의 에미 요시카와 씨가 참석을 하게 될 예정이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스폰서를 보시면 SBI 그룹과 R3, KPMG 등이 지원을 했었고 리플사도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스폰서를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열릴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좀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라든지 여러 사업체들이 굉장히 큰 타격 및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리플사도 여기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약간 들긴 하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파트너십 유치하는데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트워킹을 하려면은 이런 행사에 계속해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차 막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리플사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 경기들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이 토마토 밭에 물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시청 오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